어머니,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정숙은 며느리 집 서랍에서 그 쪽지를 발견한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서랍 속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그 물건을 움켜쥔 채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며느리 정은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정숙이 마주한 이 끔찍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전부 큰며느리 지은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손가락을 떨며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어요. 1년 전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지은은 큰아들 대신 정숙의 가족이 되었어요. 지은은 친정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인 정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지은은 정숙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통화했고 한 달에 2번은 꼭 얼굴을 봤어요. 정숙은 지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도 정숙과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떠올렸죠. 둘은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힘이 쭉 빠져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지만 괜히 상처를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에도 통화는 이어졌지만 지은의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바빠서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약속도 자꾸 미뤄졌어요. 정숙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혼자 사는데 힘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불안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어제 통화했을 때였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유독 낮았어요. 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괜찮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귀에 꽉 붙였어요. 통화 너머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 문 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의자 끄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지은아, 지금 어디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집이에요. 괜찮아요. 지은이 서둘러 대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정숙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번을 걸었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정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 정신이 없어서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였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큰아들 장례식 이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오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형수님이랑은 연락하고 지내세요? 정숙은 움찔했습니다. 응, 가끔. 그런데 지은이는 갑자기 왜?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네, 어머니. 그럼 조만간 찾아뵐게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정숙의 그림자가 방 안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에 뵐까요?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정숙은 핸드폰을 보자마자 얼른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아. 기다릴게. 지은의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 어머니. 12시쯤 갈게요. 정숙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월요일을 기다렸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지은이 앉을 소파 쿠션도 털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미역, 소고기, 시금치, 콩나물.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정숙은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나물도 정성껏 무쳤습니다. 멸치볶음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 11시였어요. 정숙은 지은에게 싸주기 위해 반찬들을 용기에도 담았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닦고 그릇을 예쁘게 놓았어요. 이제 오기만 하면 되겠네.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1시 반이 됐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지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곧 오겠지.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현관문 쪽을 쳐다봤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길이 막히나? 정숙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지은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지은아, 어디쯤 오니? 밥 다 차려놨는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통화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빨리 끊어.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지은아. 정숙이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의 속삭이듯 작았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급한 일? 무슨 일인데? 그럼 내가 갈까? 정숙이 물었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은 한 번도 정숙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오지 마세요. 지은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남자 목소리. 정숙은 확실히 들었어요. 낮고 거칠고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이 집에 누가 있는 건가? 지은은 혼자 살았어요.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줄곧 혼자였습니다. 그럼 누구지?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숙은 식탁을 봤어요. 미역국, 나물 반찬,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식탁 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정숙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지?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이렇게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정하면 꼭 지켰어요. 늦더라도 미리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빨리 끊어. 정숙은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은을 재촉하는 목소리. 아니,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햇살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가슴속은 어두웠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답장이 올까봐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식탁 위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이 다 식어버렸어요. 정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숙은 확신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날 이후 지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지은아, 괜찮니? 연락 좀 해줘.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은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정숙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하게 누워있는 모습. 정숙은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정숙은 또다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지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확신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지은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용기에 담았습니다.
용기를 닫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괜히 가는 건가?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은은 오지 마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혹시 지은이 정말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내가 가면 부담스러울까? 정숙은 반찬 용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숙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은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정숙은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보온 가방을 올려놓고 꽉 안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 생각뿐이었어요. 괜찮겠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 버스가 지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몇 번이나 와본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층수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숙은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정숙의 발걸음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1203호. 지은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섰어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초록색 문이었어요. 정숙은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어요. 지은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귀를 문에 가까이 댔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손잡이를 잡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돌려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문이 열려 있지?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은 문을 천천히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안을 둘러봤어요. 지은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슬리퍼도 그대로였어요. 정숙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위에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소파 쪽으로 다가갔어요.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느낌은 없었지만 먼지도 쌓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담요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컵 하나, 접시 2개. 정숙은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음식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말라붙어 있었어요. 며칠은 된 것 같은데. 정숙은 접시를 다시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반찬통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유, 계란, 김치. 정숙은 우유팩을 꺼내봤어요. 유통기한이 사흘 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정숙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지갑이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지은의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신분증, 카드, 현금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외출한 게 아니야.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갑을 두고 나갈 리가 없어. 정숙은 지갑을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이불이 한쪽으로 흘러내려 있었어요. 베개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정숙은 옷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안 곳곳에 지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어요. 문을 왜 열어놓고 나갔지?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분명히. 정숙은 확신했어요.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었어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옆집인데요. 혹시 저희 며느리 보셨어요? 정숙이 급하게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옆집이요? 요즘 며칠째 안 보이던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정숙이 여자를 쳐다봤어요. 며칠 전 밤에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긴 했었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쿵 하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원래 조용하거든요. 여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사흘쯤 전이었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감사합니다라고 겨우 말하고 돌아섰어요.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로 향했어요.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정숙이 불렀어요. 관리실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1203호 사는 사람 최근에 보셨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1203호. 최근 출입 기록이. 아저씨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후로 출입 기록이 없네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이요? 네, 사흘쯤 전이 마지막이에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관리실을 나왔어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정숙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생겼어요. 내가 괜히 이를 키우는 건 아닐까? 혹시 지은이가 잠깐 어디 간 건 아닐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이웃이 들었다는 시끄러운 소리. 관리실의 출입 기록.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지은이가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정말 누가 데려간 건가?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아니, 불안을 넘어섰습니다. 공포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지은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정숙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정숙은 결심했어요. 집안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히, 더 꼼꼼하게. 정숙은 부엌부터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부엌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평범한 주방 물건들만 있었어요. 정숙은 다시 서랍을 닫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조급해졌어요. 뭔가 있을 텐데.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춰봤어요. 텔레비전 선반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 앞에 섰어요. 천천히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손으로 천천히 옷들을 헤쳐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티셔츠, 가디건이 접혀 있었어요. 정숙은 옷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확인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숙은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수건, 스카프, 작은 소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서랍 안을 천천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서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뭔가 닿았어요. 종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어요. 접힌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지은의 필체였어요. 글씨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정숙은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문장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메모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없어지면. 정숙은 그 문장을 되뇌었어요. 심장이 쿵, 쿵,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은이가 이걸 남긴 거야. 정숙은 메모를 꽉 쥐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다시 서랍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더 깊숙이 넣었어요. 그때 손끝에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정숙은 그걸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녹음기였어요. 정숙은 녹음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운데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귀를 녹음기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 돈 없어도 당신은 잘 살잖아. 난 지금 그 돈 없으면 죽는다고. 사업망에서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죽을 지경이라고. 이 목소리. 설마. 목소리가 점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형수 제발 이거 우리 형 보험금이잖아. 나도 가족인데 나도 그 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만 빌려주면 돼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형수님, 제발이요. 그 돈 안 주면 마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거예요. 집도 팔아버릴 거고.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치매 진단서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형수님도 알잖아요. 나 못할 거 없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말자고요. 그 돈만 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이체해요. 지금 당장 5억 전부 다요. 형수님, 대답 좀 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남자가 다그쳤어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마지막 경고예요. 돈 안 주고 계속 버티면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 할지 나도 몰라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그 목소리는 정숙의 둘째 아들 민수였어요. 정숙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녹음이 끊겼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형수를 협박하는 목소리 자기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를 꽉 쥔 채였어요. 이놈이 결국 사고를 쳤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숙이 낳아서 키운 친아들이 그 아들이 형의 아내인 지은을 협박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안 주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녹음기를 내려다봤어요. 지은이가 이걸 남긴 거야. 정숙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은이 왜 이 녹음기를 숨겨뒀는지, 왜 메모를 남겼는지, 증거를 남긴 거야. 정숙은 녹음기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아.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미안해.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녹음기와 메모를 꽉 쥐었어요.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와 메모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로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어요. 정숙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어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가방 속 녹음기를 만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협박하는 목소리, 차갑고 거친 목소리. 설마 지은이를 어떻게 하진 않았겠지?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돈 때문이라지만 설마 사람을 해치진 않았을 거라고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제발 무사해라, 지은아. 정숙은 두 손을 꽉 모았습니다. 택시가 경찰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정숙은 요금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해.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정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민원실로 걸어갔어요. 책상 앞에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정숙은 입술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며느리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실종신고인가요? 네.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정숙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메모를 꺼냈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일주일 전쯤이요. 정확히는 사흘 전까지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적기 시작했어요. 며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숙은 지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기록했어요. 혹시 며느님이 평소에 가출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아이 아니에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며느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언제세요? 일주일 전이요. 그때 통화하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셨나요? 정숙은 가방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와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걸 며느리 집에서 찾았어요. 정숙이 두 가지를 경찰관 앞에 놓았어요. 경찰관이 메모를 먼저 펼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녹음기도 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형사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어르신, 저는 형사 박민철입니다. 형사가 정숙에게 인사했어요. 녹음 파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숙은 형사를 올려다봤습니다. 금전 강탈 목적의 납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납치.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녹음 속 남자 목소리 누군지 아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긴급 사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사가 정숙을 의자에 앉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아챘더라면.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을 때, 오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때 바로 알아챘어야 했어요. 그때 바로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왜 그냥 넘어갔을까? 정숙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숙은 생각했어요. 민수에게 협박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텼을 며느리.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무사해라, 지은아.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정숙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늦지 않은 건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지은이를 꼭 찾아야 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꼭 찾겠습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제가 팀원들이랑 회의하고 올게요. 네. 정숙이 작게 대답했어요. 형사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늘 밝게 웃던 며느리, 어머니하고 부르던 목소리. 정숙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정숙은 간절히 빌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경찰서 안은 분주했어요. 발소리, 전화벨 소리, 사람들 목소리. 하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지은이를 찾아야 해. 정숙은 눈을 뜨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형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숙이 급하게 물었어요. 형사가 정숙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수사 시작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 뛰었어요. 며느님 꼭 찾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그 말을 꽉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정말요? 네. 지금 즉시 추적 들어갑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집에 가 계세요. 진행 상황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있을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사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시는 게 괜찮아요. 저 기다릴게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사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대기실에 계세요. 정숙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정숙은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였어요. 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형사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또 봤습니다. 11시 20분. 겨우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더라면.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큰아들 도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아?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좀 지켜줘.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내 아내잖아. 제발 지켜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숙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40분. 정숙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버텨.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형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영장 나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위치 특정했습니다. 서둘러 가겠습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갈 수 있나요? 정숙이 물었어요. 어르신은 현장에 가실 수 없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꼭 연락 주세요. 걱정 마세요. 형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형사들이 경찰서 밖으로 나갔어요. 정숙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르며 멀어져 갔어요. 정숙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숙은 도로로 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어요. 정숙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택시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정숙은 요금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지은이를 무사히 찾게 해주세요. 정숙은 그렇게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시간 경찰차들이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사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어두운 주택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형사 박민철이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접근한다. 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주택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어요. 뭐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어요. 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뭔 소리야? 지은 씨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몰라요. 나 몰라. 수색 시작합니다.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방, 부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 확인합니다. 한 형사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형사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안에 누구 있나요?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형사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구석에 뭔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형사가 소리쳤어요. 다른 형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불을 켰어요. 지은이었습니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 맞습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형사가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형사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119 불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들이 지은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지은은 거의 기대다시피 했습니다. 1층으로 나왔어요. 민수가 거실에 수갑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민수를 봤어요. 몸이 움찔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못 건드립니다. 형사가 지은을 안심시켰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형사가 민수를 제지했어요. 형사는 민수를 끌고 밖으로 나가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어요. 지은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은이 작게 대답했어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형사 박민철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정숙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르신, 며느님 찾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늘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갈게요. 정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밖으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어요. 정숙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하늘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정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살아있구나. 정숙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은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정숙은 요금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이지은 환자 어디 있나요? 방금 도착했을 텐데요. 정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시어머니예요. 3번 병실에 계십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3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정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정숙이 작게 불렀어요.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정숙을 봤어요. 어머니.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지은아. 정숙이 울며 말했어요. 늦어서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이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아들이 이런 짓을. 정숙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지은이 정숙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숙은 지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넌 왜 끝까지 버틴 거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남편이 남긴 거니까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지은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는 꼭 지키고 싶었어요. 지은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순 없었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은아. 정숙이 지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정숙은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정숙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정숙이 말했어요. 내가 지킬게. 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은이 작게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은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푹 쉬어. 이제 안전해. 네. 지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지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정숙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슬픔, 깊고 무거운 슬픔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정숙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붕대도 하나씩 풀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숙은 지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사 박민철이었어요. 어르신, 저 박민철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정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드님 정식 구속됐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혐의는 강탈 미수, 납치, 감금입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한두 달 뒤에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이 겨우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몇 주 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변호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아드님 국선 변호를 맡았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민수 씨가 어머님께 꼭 한 번만 면회를 와주셨으면 한다고 해서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판 전에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어르신, 그래도 친자식인데. 할 말 없습니다. 정숙이 잘라 말했어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정숙이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는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정숙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변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2달 뒤 민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민수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정숙은 집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정숙은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작은 재단이 보였어요. 큰아들 도연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 앞에 앉았어요.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연아? 민수를 용서할 수가 없어. 정숙은 이제 2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 민수는 감옥에 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민수를 잘못 키웠어. 미안하다. 정숙이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인지 지은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정숙은 지난 일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정숙은 믿었어요. 비록 가족이 무너졌지만
딸 같은 큰 며느리 지은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신도 지켰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숙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은이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팔의 붕대도 다 풀렸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지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정숙과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서 있었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얼른 지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들어와. 괜찮아요. 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은이 부엌으로 갔어요.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시금치, 두부, 버섯, 고등어. 오늘은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지은이 말했어요. 정숙은 부엌 문가에 서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웃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은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숙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은이 웃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정숙은 지은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진짜 내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어머니, 지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 정숙을 돌아봤어요. 정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넌 강한 아이야. 정숙이 말했어요. 어머니도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정숙은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내일 같이 저랑 영화 봐요. 정숙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정숙이 답장을 보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가슴 한쪽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큰아들을 잃은 슬픔, 둘째 아들을 감옥에 보낸 아픔, 가족이 무너진 상처,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은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지키며. 정숙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집안을 밝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집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지은이 올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